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3강 테이블 디자인. 액세스에서 자료를 입력하려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로 쿼리, 폼, 보고서 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는 자료 입력의 기본이 되는 테이블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만들기 리본 메뉴에 있는 테이블 그룹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하면 디자인 보기로 테이블이 열리며 이 상태에서는 테이블의 구조, 즉 필드의 속성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필드에 학번, 이름, 성별, 학과, 점수 등을 입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곳엔 학생이라고 입력한 뒤 데이터 시트 보기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는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디자인 보기는 테이블의 구조 및 필드의 속성을 변경하는 모양이고, 데이터 시트 보기는 레코드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모양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정답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에 적혀있는 테이블에 입력된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 보기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데이터 시트 보기의 상태이죠. 지금 이 화면이요. 이 화면에서는 레코드를 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건 디자인 보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지문 나와 있는 것들 디자인 보기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디자인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내용 보시면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여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 강의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의 필드만 기본 키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2번의 내용을 보시면 필드에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명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말하는 건데,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명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넘어가면요, 이렇게 저장하라는 메시지 나오죠. 얘를 누르고 다른 필드를 클릭했을 땐 그런 내용이 뜨지 않는데, 여기 이름 필드를 클릭하면 여기 상태 표시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아까 제가 적은 메시지가 나오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의 내용 보시면 컨트롤 PC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필드를 클릭하고 밑에 나와 있는 필드 속성 그룹에 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로 가시면 텍스트 상자로 할지, 목록 상자로 할지, 콤보 상자로 할지 이런 걸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모두 다 짧은 텍스트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 형식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형식들도 있습니다. 이 다른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번 필드는 여기 필드 선택기라고 하거든요. 누르고 델리트로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러면 영구히 삭제하겠냐 나오죠. 얘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텍스트와 숫자,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를 255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밑에 필드 속성에 필드 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만약에 256으로 설정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짧은 텍스트는 255자의 필드 크기까지 가질 수 있다. 이거 참고해 두시고요. 또 짧은 텍스트와 비슷하게 텍스트와 숫자를 입력할 수 있지만 좀 길게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긴 텍스트로 쓰시면 되니까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63,999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의 필드 크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술롱형이거든요. 이 정술롱형은 이 숫자를 4바이트만큼의 크기로 표현하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형식 중 날짜와 시간이 있죠. 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연도를 100년부터 9999년까지 입력할 수 있고, 이것은 크기가 8바이트만큼 배정이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통화의 표시 형식은 정수는 15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고 소수는
4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얘 또한 8바이트만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형식에서 조금 특이한 형식이 있는데 바로 일련 번호예요. 제가 만약 여기에 순번이라는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로 설정하게 되면,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볼게요. 저장하고, 그럼 여기 순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보시면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에서 레코드를 더 추가해도 여기 순번은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배정하는 대로 지정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 기존에 있던 필드들, 그러니까 이름부터 점수에 해당하는 이 필드들을 갖다가 일련 번호로 넣겠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점수를 일련 번호로 설정하려고 해보면 보세요.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일련 번호로 바꿀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죠. 즉 데이터가 입력된 후에는 일련 번호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특징도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일련 번호로 만드셔야 되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볼게요. 자, 제가 레코드를 계속해서 추가하면 순번이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요만큼의 레코드를 잡고 델리트로 지우겠습니다. 4개의 레코드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다시 6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10번 들어오죠. 그러니까 삭제된 일련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 번호는 두 가지의 필드 크기가 있는데 롱형이랑 복제 아이디, 이게 크기가 달라요. 롱형은 4바이트,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련 번호에 해당한 데이터 형식이었고요. 또 만약 여기에 시험 통과 여부 같은 걸 적어주고 싶어요. 그럴 땐 통과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yes, no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면 돼요. 얘는요 바이트의 단위가 아니라 1비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엄청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요것 좀 기억하시고요. 이 yes, no의 형식은 꼭 yes, no 말고도 여기 형식의 화살표 아래로 된 걸 눌러보면 true, false, on, off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아니면 저거다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yes, no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가 1비트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테이블에서 만약 학생들의 사진의 정보, 증명사진의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는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 이런 걸로 잡으면 안 되죠. 그때는 뭘로 잡느냐? 오버젝트, 링크, 인베드의 약자, OLE 개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어떤 파일들을 첨부하고자 한다면 첨부 파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첨부해 놓고 여기에 데이터 형식을 첨부 파일로 설정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가지는 조금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살짝은 다르긴 해요.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자, 증명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가 이 배지의 친구의 사진을 포함하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여기 개체 삽입 눌러서 이러한 개체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OLE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파일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이 클립 모양을 눌러가지고 막 첨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를 눌러서 나는 어떤 파일을 추가해서 첨부할 거야, 요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첨부할 수 있어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좀 비슷하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나 글자의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기본키 설정은 안 돼요. 보이시죠? 다른 데이터 형식은 기본키 설정되는데 OLE 개체와 첨부 파일은 기본키 설정이 안 되고, 첨부 파일은 사실 첨부 파일의 크기에 따라 배정되는 크기가 달라서 제가 따로 기입하진 않았는데 OLE 개체는 크기 자체가 1GB까지 배정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데이터 형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 이런 걸로 설정하게 되면, 그럼 여기 이메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뭔가 글을 이렇게 씀과 동시에 하이퍼링크가 바로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하고 뭐뭐뭐점 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적합한 게 바로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주소처럼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것은 한 248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필드의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형식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기본 필드의 크기는 8바이트이다. 이거 뭐 틀린 말 없어 보이죠? 맞는 말이고, 다음 2번 내용 보시면 yes, no의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등과 같이 두 값 중 하나만 입력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 필드의 크기는 1비트이다.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번의 내용 보시면 일련번호 형식은 새 레코드를 만들 때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바로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뭐가 틀렸습니까? 긴 텍스트 형식은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건 맞는데 최대 255자까지 저장된다? 아이고, 아니죠. 더 길게 63,999까지 저장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긴 텍스트가 아니고 이것은 짧은 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3번.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텍스트의 형식은 텍스트와 숫자 모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 텍스트든 짧은 텍스트든 둘 다 동일하죠. 그래서 1번의 내용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2번의 내용 보시면 숫자 형식의 필드 크기를 설정하여 숫자 값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 외에 정수형, 롱형이 있고 더블형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다 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하이퍼링크 형식에는 웹사이트나 파일의 특정 위치 같은 거를 클릭했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주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게 하이퍼링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 OLE 개체나 첨부 파일의 형식의 필드에도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OL이나 첨부 파일은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없다. 얘네 둘만 기본 키를 못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4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됐던 거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1번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2번. 해당 데이터의 필드의 값이 입력되면 일련번호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랬었잖아요. 일련번호는 컴퓨터가 매겨주는 거지 우리는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내용 보시면 삭제된 일련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일련번호 형식의 필드의 크기는 변경할 수 없었나요? 아니죠. 일련번호 형식은 정수 롱형이 있었고 복제 아이디가 있었죠. 필드 크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게 틀린 말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 5번.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가 작은 데이터부터 큰 데이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형식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1비트짜리가 바로 yes, no에 해당하는 정보였었죠. 그래서 yes, no의 데이터가 가장 작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4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술 롱형이었고, 그리고 8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날짜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일 커다란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1GB에 해당하는 OLE 개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중간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가장 작은 게 yes, no고 가장 큰 게 OLE 개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정 필드에 걸 수 있는 조회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학생 테이블에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합격이라는 필드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잡으면 밑에 필드 속성이 이렇게 보여지죠. 이 중에 조회 탭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를 텍스트 상자로 할 건지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로 할 건지 이런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텍스트 상자로 놓고 합격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고 그 다음 합격 부분을 누르면 그냥 평범한 네모칸이에요. 이게 텍스트 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를 목록 상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래쪽에 내용이 쭉 나타나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그 다음에 합격 부분을 눌러보면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밑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이것을 누르면 목록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콤보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콤보 상자로 놓고 똑같이 보면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에 해당하는 이 조회 속성은 아무 데이터 형식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 텍스트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은 조회 속성이 아예 안 보여요. 보이시죠? 어느 때만 보이느냐? 여기가 짧은 텍스트나 아니면 숫자나 아니면 여기 yes, no의 형태일 때만 여기 조회 속성이 보이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짧은 텍스트로 놓고 이 컨트롤의 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기본값이니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의 차이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실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시킨 목록 상자로 하세요. 그럼 목록 상자, 콤보 상자로 하세요. 콤보 상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서 제가 이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의 차이를 폼에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만들기에서 폼을 만들 거거든요. 잠시 얘를 눌러서요. 여기에다가 목록 상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먼저 목록 상자가 이렇게 생긴 얘잖아요. 얘를 갖다가 요쯤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원하는 값을 사과, 딸기, 배 정도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또 그 아래로는 콤보 상자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요만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과, 딸기, 배를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누르고 그 다음 이 결과를 폼보기라는 것을 살펴보면 자, 목록 상자는 어때요? 이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내용이죠. 뭔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콤보 상자는 어때요? 밑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적었던 목록이 보여요. 그리고 직접 여기에다가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잠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내용 보시면 다음 중 제공된 항목에서만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할 수는 없는 컨트롤은 누굽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거잖아요. 이 컨트롤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목록 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학생 테이블의 합격 필드로 돌아와서요. 여기 조회 속성을 목록 상자나 또는 콤보 상자로 놓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컨트롤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밑에 내용이 확 펼쳐지죠.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 원본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테이블 및 쿼리 또는 값 목록, 필드 목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테이블 및 쿼리 해놓고 여기 원본으로 땡땡땡을 눌러서 쿼리 작성기에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를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속성을 업데이트한 뒤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해보면 합격이라는 곳에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컴퓨터 디자인 회계 이러한 내용들이 보여지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만약 필드 목록이라고 해놓고 이걸 지워주고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학생이라는 걸 지정하면 학생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는 이름, 성별, 학과, 점수, 합격이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값 목록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이 값을 행 원본에다가 직접 적어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합격, 그 다음에 세미콜론, 방법, 세미콜론, 실기, 세미콜론,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세미콜론으로 서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내용이 아까 제가 적었던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아시겠죠?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좀 특이하게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서로를 구분 짓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셔서 콤마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엔터를 치거나 다른 곳을 눌러주면 저절로 세미콜론으로 바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 원본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 원본으로는 원본의 값이 어떤 게 쓰일 것인지 이 원본을 잡아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잠시 바운드열은 내려와서 열개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1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얘를 실행해보면 이 조회 속성이 하나의 열만 보여요. 근데 이 열의 개수를 2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보면요. 아까랑 다르게 두 개의 내용이 보입니다.
합격 먼저 적히고 방법 적히고 실기 적히고 먼저 이런 식으로 열이 두 개가 적혀요. 근데 제가 만약 이곳에서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곳에는 실기가 저장되는 건지 먼저라는 글자가 저장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얘를 클릭하면 합격이 저장되는 건지 방법이 저장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열을 저장하겠냐라는 걸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바운드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운드 열을 1열로 잡으면 아까 설정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2열로 잡아주게 되면 얘를 선택했을 때 딱 선택을 하고 나면 얘가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운드 열은 실제로 저장되는 열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열 이름은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얘로 해봤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때요? 아까랑 다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 여기 원본을 갖다가 값 목록이 아니라 테이블 및 쿼리로 해놓고 여기 원본으로 아까처럼 학생 테이블에 학과를 다시 넣어 볼게요. 여기 쿼리 작성기를 눌러서 학생 테이블에 학과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설정해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열 이름에 해당하는 속성을 얘로 잡아 놓으면 아까는 학과명만 보였는데 지금은 학과명 위에 이렇게 학과라는 필드 이름, 그러니까 열의 이름까지 보이는 게 바로 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열너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만약에 열너비를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3이라고 잡아 놓으면 첫 번째 열의 사이즈는 2cm, 두 번째 열의 사이즈는 3cm, 이런 정도의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너비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체 너비를 바로 이 목록 너비에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목록 너비를 4cm로 지정하면 좀 잘리겠죠. 그래서 5cm로 설정하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를 눌렀을 때 요만큼이 우리가 설정한 2cm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요만큼이 이제 3cm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목록 너비로 설정한 5cm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열 너비와 목록 너비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목록을 확인해 보면 4개의 행이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때 행수를 3으로 설정하고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스크롤이 나타나고 3개의 행만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즉 행수란 목록에 행의 개수를 설정하는 항목이 되겠죠. 또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니오 되어 있는데 얘가 예로 되어 있다 한다면, 그럼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 목록의 값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한 글자를,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 글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목록에 없으니까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뜨죠. 이게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7번, 테이블의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우리가 고르면 되니까요, 오타가 날 확률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본의 유형을 테이블 및 쿼리라는 걸로 선택하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을 보시면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서 목록을 만들려면 원본의 유형을 값 목록으로 설정하면 되었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 개수 변경할 수 없었나요? 아니죠. 열 개수도 변경할 수 있었고, 또 행 원본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된다? 아니죠. 행 원본과 열의 개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테이블의 구조 및 필드의 속성 등을 변경할 수 있었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게 되면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필드를 만들 때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는요, 짧은 텍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텍스트와 숫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55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긴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숫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63,999자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숫자의 데이터 형식 중 정수, 롱형에 해당하는 값이 기본값인데 이것은 4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했고요.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은 100년부터 9999년까지 입력할 수 있었고, 이것은 8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년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은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었었고요. 또 데이터가 입력된 후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삭제된 1년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1년 번호는 정수 롱형으로 4바이트, 복제 아이디로는 16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또 yes, no의 데이터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등과 같이 하나의 비트만큼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했고요. 또 OLE 개체라는 데이터 형식은 개체 연결 포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기본키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1GB만큼의 크기를 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정 필드에 조회 속성이라는 걸 걸어줄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